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천입니다. 자, 오늘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중국에 11월 11일 날 광군절이 마쳤기 때문에 한번 광군절 특집 최신 속보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중국의 이제 광군절이요. 보통 2009년부터 시작해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보통 11월 11일 하루 싱글데이를 갖다 광군절 하루만 하는데 올해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 동안에 걸쳐서 큰 빅 행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데이터 나온 거 한번 좀 속보로 들어와서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광군절 알리바바하고 찡뚱이 전자상거래에서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알리바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에 63조 원 했고요. 어제 하루 11일까지 포함해서 총 83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11일 하루 동안에는 약 20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작년에는 11월 10일 날 광군절 하루 동안에 44조 원의 매출을 알리바바가 올렸습니다. 자, 찡뚱은요. 11월 1일부터 10일 동안에 33조 원, 11일까지 45조 원이기 때문에 11월 11일 싱글데이 하루 동안은 약 12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광군절 총 83조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요, 주가가 한 1% 상승했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11월 11일 광군절 쌍스이 쇼핑 축제에서 11일 동안에 83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티몰,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서 4,982억 위안, 우리 돈으로 83조 8천억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 관련해서 거래 금액이 큰 상품들도 판매했는데요. 이 처음으로 판매한 이 액수가 큰 상품은 거래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광군절 이전에 11월 1일부터 3일 동안을 1차 판매 기간으로 했고요. 그 외에 계속 10일까지 판매 세일을 진행하다가 11일 광군절을 끝으로 이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1월 1일에서 3일 동안 1차 판매 기간하고 11월 11일 당일날 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작년까지 1일 행사에서 올해는 4일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는 지금까지 실적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좀 발표했는데요. 찡뚱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동안 11일 동안에 2,715억 위안, 45조 6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하고 찡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제 주식하고 매출 규모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최근에 이제 주가는 계속 지금 하락세를 가다가 좀 반등했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뉴욕 거래소에 데이터를 보니까요. 11월 11일 광군절 싱글데이는 270달러, 그러니까 3달러 46센트 올라갔고요. 1.3% 상승해서 시가총액은 7,305억 달러, 우리 돈 813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결산 매출을 보니까 85조 7,34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찡뚱입니다. JD.com이라고 그러죠. JD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11월 11일 날 83.07, 3.74% 상승해 갔고요. 시가총액은 1299억 달러로 144조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9년 12월 결산 매출액은 97조 33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가 광군절에 행사를 지금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제 행사를 갖다가 장기간, 왜냐면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상당히 지금 불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날 광군절 싱글데이, 원래 보면은 쇼핑 축제 기간이고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갖고 올해를 12년째 맞이해서 12번째인데 11월 1일부터 10일 동안에는 63조 원을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알리바바는 행사하면서 초당 판매량이 58만 3천 건, 여기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25만 개, 올해 첫 판매한 이색 상품들은 주택 80만 채, 뭐 자동차 이거 거래 금액이 큰
상품들도 판매했습니다. 그 누적 거래액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 0시 30분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63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축제가 이제 11월 1일부터 10일간 시작해 갖고 이 알리바바가 63조 원, 찡뚱이 약 33조 원에 하고 이 두 회사하고 그 외 기업들 하면은 100조 원 이상에 되는 금액을 판매했습니다. 자, 11월 10일 날 신랑밍 등 중국 매체에 의하면요. 11월 11일 날 3분 57초 동안에 58만 3천 건을 달성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0시에 스타트해 갖고 초당 많은 저기 판매 수량을 차지했고요. 티몰, 타오바오, 카오라 등 알리바바 쇼핑 플랫폼에 구매 고객이 지금 몰려갔고 작년에는 한 5억 명이 지금 들어와서 구매를 했는데 올해는 3억 명 이상 늘어나서 한 8억 명 정도 지금 구매를 한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당시에 이제 본사 저장성의 항저우에는요, 뭐 지금 11월 11일 당일에 1000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렸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쟁 기업 알리바바의 찡뚱이나 핀도더 등 경쟁 기업의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활발하게 지금 판매가 진행되고 있어 갖고 11월 11일 날 광군절이 끝난 시점에서 보면 거래액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하루만 보면은 작년만큼은 숫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올해는 11일 동안에 빅 행사를 했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보면은 액수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알리바바가 핵심 핀테크 계열사가 있습니다. 엔투그룹이라고. 그래서 이제 엔투그룹을 상장해 갖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갖다 좀 확보하려고 지금 주식 상장을 준비했었는데 거의 한 달 전이네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좀 크레임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엔투그룹 상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무언의 이제 경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리바바는 좀 어떻게 보면은 몸을 좀 낮추고 광군절 행사를 좀 조용히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중국의 광군절 행사가 있으면요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 일본, 한국은 한 3위 정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알리바바가 하루에 일일 판매액은 뭐 작년만큼 11월 11일은 작년만큼 못 되지만 총 종합 예상 금액도 많아졌고 이번에는 이제 명품 브랜드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넬, 프라다 등 명품 업계 온라인도 처음으로 참여했고 중국의 내수 촉진을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12월 1일부터 3일 동안 그 다음에 11월 11일 해갖고 작년에는 하루 했던 거를 올해는 4일간 연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알리바바 쌍스이 광군절의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기간을 길게 했다. 또 전 세계 브랜드 참여 기업들도 많아졌고 참가한 제품들도 당연히 1,400만 종으로 숫자가 많아졌고요. 참여한 인원들도 작년에 5억 명에서 올해는 3억 명 들어가서 8억 명 정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구매를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 같은 경우도 11월 1일부터 10일 동안에 거의 알리바바 63조, 찡뚱 33조 8천억 해갖고 거의 100조 원 가까이 차지했고 11월 11일 하루만 봐도 알리바바가 거의 한 20조 원이고요. 찡뚱이 12조 원에서 이 두 회사가 보니까 32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한 130조 원은 그냥 넘어섰고 아주 큰 금액의 거래가 지금 진행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1일 0시부터 출발해서 광군절 쌍스의 행사가 시작돼서 알리바바하고 찡뚱 외에 그 많은 관련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구매자들이 지금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보면은 전자상거래는 국경 간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많은 상품을 갖다가 올해 액수가 150조 원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상품들이 다 항공편으로 이제 전 세계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항공화물의 물량은 어느 정도 더 급증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기록해서 올해는 일정이 길었지만은 사상 최대치를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있죠. 중국에는 11월 달에 국제 수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를 보니까요. 81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11월 10일 중국의 신화통신에 의하면요. 상하이의 홍차오에서 국가회의 전람센터 NECC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국제수입 박람회 기간 중에 726억 2천만 달러, 약 81조 원 규모의 구매 의약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3회를 맞이했는데요. 전년보다 한 1.1% 증가했고, 이래 2018년 대회에서는 578억 3천만 달러, 작년 2회 대회에서는 711억 3천만 달러, 올해는 2.1% 늘어난 726억 2천만 달러를 차지해갖고 3년 연속 계속 지금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알리바바 광군절 하루 동안에 44조 원을 했지만은 올해는 총 알리바바는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일에는 20조 원, 11월 11일 당일에는 20조 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09년에는 5,200만 위안이니까 85억 원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12년째를 맞이했지만은 이 행사는 전 세계 빅 행사로 계속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올해는 보복성 소비가 지금 더 커진 상태로 계속 지금 소비가 연말돼갖고 빅세일에 또는 큰 행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구매가 늘어났고요. 오프라인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의 구매, 국경간을 넘어서 상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로 갈 수 없어서 다 이제 전자상거래 항공화물로 빨리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제 간의 항공화물의 지금 운임도 비싼 상황이지만은 물동량은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기 속보로 지금 새벽에 들어온 데이터를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마 11월 말에 있고 한국은 11월 15일까지 지금 빅 행사, 유통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재고 상품들도 판매를 소진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국경을 통해서 계속 지금 판매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가 살아야 전 세계 산다고 우리가 이제 소비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중국의 광군절 올해는 11일 동안 진행하면서 11월 11일 날 행사한 거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11월 12일 목요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했는데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마지막에 구독 쿵 누르면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